인류 최초의 문명은 청동기 문화와 함께 시작되었음은 널리 알려진 역사적 사실입니다. 메소포타미아와 나일강 유역 등 농경 문화에서 시작된 청동기 문명은 에게의 더서 지역에서 해양 문명을 탄생시켰으며 아나톨리아까지 문명 세력으로 가세한 중동 지역과 그리스를 아우르는 지중해 동부 해안은 당시 세계에서 가장 발전된 청동기 문화를 꽃피운 곳입니다. 도시와 함께 발전한 청동기 문명 세력은 도시국가 시대를 열었으며 몇몇 지역에서는 강력한 권력자가 출현해 넓은 지역을 지배하는 영토국가로 발전하였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나일강 유역에서 파라오 권력을 창조한 고대 이집트입니다. 문명과 함께 발전해온 메소포타미아에는 수메르인, 아카드인, 아모르인, 아시리아인 등 여러 민족들이 흥망성쇠를 거듭했던 것과는 달리 나일강 유역에서는 고대 이집트인이 오랫동안 권력을 잡고 있었으며 아나톨리아와 그리스에도 문명 세력이 출현했지만 여전히 청동기 시대였습니다. 이들 중 어느 누구도 철광석에서 순수한 철을 뽑아내는 재련 기술을 가지고 있지 못했으며 오직 히타이트만이 아나톨리아 고지대로 불어오는 강한 바람을 이용하여 운철을 녹일 정도의 기술을 가졌을 정도로 철기 시대로의 진입 장벽이 높았던 시기입니다. 기원전 1200년경 나일강 유역의 이집트와 아나톨리아의 히타이트가 청동기 문명을 대표하는 정치 세력이었으며 메소포타미아의 바빌로니아 그리고 에게 인근의 해양 세력인 미케네도 당시 문명을 선도하는 세력 중 하나였는데, 이들 문명 세력에 큰 변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청동기 문명을 주도하던 주요 세력들이 몰락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역사학자들이 후기 청동기 시대의 붕괴라고 표현하는 폭력적이고 파괴적인 사회적 변화가 시작된 것인데, 그 중심에는 바다민족이라 불리는 해양 세력의 침입과 파괴 그리고 대규모의 인구 이동이 있었다는 것은 고고학적으로 증명된 것이며 기후변화와 같은 또 다른 이유도 있었을 것입니다. 가장 먼저 몰락한 곳은 그리스와 인근 도서지역에서 번영하던 미케네 문명으로 대부분의 도시들이 파괴되었으며 이곳에 살던 사람들은 도시를 버리고 어디론가 떠나버립니다. 아나톨리아를 대표하는 히타이트가 몰락하고 히타이트와 동맹관계였던 도시들 대부분이 피해를 입었으며 이때 트로이 전쟁의 주요 모더였던 윌루사도 몰락합니다. 키프로스에 있던 알라시아 왕국이 몰락하고 시리아의 도시들도 파괴되었으며 바빌로니아의 몇몇 도시들도 공격을 받고 불태워집니다. 이집트도 침입자들과 힘겨운 전투를 벌이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식민지인 가나안 도시들이 약탈당하고 파괴될 때 구원병을 보낼 수도 없을 만큼 힘든 시기를 보냅니다. 2000년을 번성해온 청동기 문명의 주요 도시들이 인위적인 공격에 파괴되고 강대한 세력이 몰락하는데 걸린 시간이 겨우 100년 정도일 정도로 갑작스러운 일대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역사학자인 로버트 류는 파괴와 폭력으로 대표되는 인위적인 힘에 의해 몰락한 청동기 문명 세력의 붕괴를 고대 역사상 최악의 재앙으로 표현하며 서로마 제국의 몰락보다 훨씬 더 큰 재난이라고 설명합니다. 고대 중동 지역과 에게해를 주름잡던 가장 강력한 문명 세력과 절대 권력이 무너지면서 고대 역사에 있어 가장 큰 변혁의 시대가 찾아온 것입니다. 미케네인이 떠난 그리스에는 아테네를 비롯한 몇몇 도시만 살아남아 인구가 크게 줄어들었으며 300년 동안 미케네 문명을 이어받은 어떠한 문명 세력도 등장하지 않는 암흑시대를 맞이합니다. 암흑시대는 기원전 750년경 북쪽에서 이주해온 도리아인이 펠로폰네소스 반도에 정착해 스파르타를 중심으로 동맹 세력을 형성하면서 끝이 나며 남아있던 미케네의 잔존 세력이 아테네를 중심으로 연맹한 델로스 동맹과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본격적인 그리스 역사가 시작됩니다. 히타이트가 몰락한 아나톨리아에는 그동안 전혀 알려지지 않았던 프리기아인이 정치 세력화에 성공하였으며 지중해 해안의 도시들은 미케네의 잔존 세력에 합류하여 델로스 동맹에 참여합니다. 알라시아 왕국이 몰락한 키프로스는 바다민족이 정착하였으며 이집트의 강력한 식민 통치에 힘을 못 쓰던 가나안 지역의 민족들에게도 기회가 찾아옵니다. 지중해에 인접한 비블로스, 티레, 시돈 등
가나안의 무역 도시들은 자신들의 가장 큰 자원인 레바논 삼나무를 이용해 건조한 켈리선을 통해 해상무역을 독점하면서 세계 역사에 페니키아라는 이름으로 그 존재를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이때 페니키아가 건설한 지중해 연안의 상업도시들은 크게 번창했으며 아프리카 북부에 건설한 카르타고는 후대 강대국인 그리스, 로마와 지중해의 패권을 두고 경쟁합니다. 가나안 남부에서 목축을 통해 연명하면서 이집트 지배를 받고 있던 히브리인은 성경 속 표현대로 가나안 족속들이 몰락하자 기회는 이때다 하고 세력을 키워 이스라엘이란 국가를 세우게 됩니다. 바다민족의 침입을 겨우 막아내던 고대 이집트인의 파라오 권력은 테베 사제단의 반란으로 몰락하였으며 바다민족과 결탁한 고대 리비아인에게 나일강 하류를 넘겨주면서 새로운 파라오 권력이 출현합니다. 2000년을 이어오던 고대 이집트인의 파라오 권력은 누비아인, 아시리아인, 페르시아인, 마케도니아인 등 여러 이민족이 돌려먹는 동네북으로 전락하였으며 로마에 포함되면서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메소포타미아 남부에서 400년 동안 번영을 누리던 카시트 바빌로니아가 원주민인 아카드인과 엘람의 반격으로 몰락하였으며 혼란을 거듭하다 아시리아에게 마르둑 권력이 넘어갑니다. 코카소스와 아르메니아 고원 지역에는 우라리트인이 정치 세력화에 성공하였으며 폰틱 가스피의 초원에서 이주해온 스키타이인 키메라인이 새롭게 등장하여 아시리아와 경쟁하기 시작합니다. 이란 지역에도 아리안족 계열의 메디아인 페르시아인이 이주해와 원주민과 치열한 경쟁을 벌이며 결국에는 페르시아인이 승리하여 현재 이란 민족의 정체성이 확립되게 됩니다. 그러나 후기 청동기 시대의 붕괴로 표현되는 대변혁의 시대에 가장 성공한 세력은 티그리스강 중류 지역에서 오랫동안 정치 권력을 유지해온 아시리아입니다. 아시리아는 청동기 문화의 붕괴로 히타이트, 바빌로니아, 이집트의 정치 권력이 몰락하자 굴기에 성공한 민족입니다. 모병제를 통해 직업군인을 양성한 아시리아는 미탄니를 제압하면서 노획한 말과 코카소스 민족에게 배운 철 재련수를 바탕으로 전차와 철제 무기로 무장한 기병을 통해 당대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하게 됩니다. 아시리아는 바빌로니아를 제압하여 식량 보급기지를 만든 후 메소포타미아를 통일하였으며 아나톨리아, 가나안, 이집트, 이란까지 아우르는 대제국을 건설하여 최초로 중동을 통일한 고대 국가로 역사 속에 기록됩니다.